나치 부역자는 공소시효가 없다 할 정도로 끝끝내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 발본색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까요? 게 아까 친일파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이 물러가고 조선이 도산 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실은 보니까 처음에는 친일파들이 일본 놈들이 물러가면서 그 밑에서 일했던 누구 사관이니 직원들한테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네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라. 가게도 맡기고 뭣도 맡기고 그러고 갖고 또 군정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남겨놓고 간 큰 공장이랄지 아까 그 전남방지 이런 거 간해보 방적인데 이런 것들을 적산으로 이렇게 적의 재산이라 해서 적산이에요. 적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적산을 불화합니다. 그 불화한다는 것이 이제 그때 뽀짝뽀짝 하던 사람들한테 했겠죠. 근데 그때 뽀짝뽀짝 하다 뭔가 좀 난다 긴다 한 사람들인데 자 군정 하에서 이쁨을 타갖고 그 적산을 불화받을 정도 사람들이면 이미 자 친일 범죄자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그 계열에 섰던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해방 이후에 일본은 물러갔는데 일본이 물러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항상 그 종속 이론에서 나오면은 제국주의가 있으면은 매판 세력이 있어요. 매판 자본이라고도 하고 지배받는 식민지가 있으면은 그 매판 자본은 누구냐? 그 제국주의의 세력이 아니에요. 그 식민지 세력 중에서 앞제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식민지 세력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이 매판 세력들이 일제 부역 세력이에요. 일본이 가버리니까 이때까지 모시고 있던 상전은 없어지고 밑에만 남았네. 자기들이 지배하고 몽둥이로 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하던 이런 조선만 남은 거예요. 처음 해방 이후에는 이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 반민특위법 만들어지고 뭐 누가 박응식이가 잡혀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잠시 쫄았어요. 긴장했어.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친일파보다 더 나쁜 국부 이승만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내가 같이 이야기해 주는데 뉴라이트가 쓰는 국부가 아니에요. 뉴라이트가 쓰는 국부는 나라 국자의 아버지 부자 국부인데 내가 쓰는 국부는 뭐냐? 남녀 생식기 부분을 국부라고 해요. 그 말은 또 다른 뜻은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가려야 될 부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부끄러운 놈 이승만. 박수 친다고요? 예.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부 뉴라이트 쟤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부분 이승만이 미 군정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친일파들을 앞세워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이 돼요. 중심이 돼요. 초대 참모총장부터 20 몇 대까지 참모총장이 일본군 출신이에요. 일본 경찰이나 또 일본 경찰 밑에서 끈압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경찰이 돼요. 일본에서 면석이랄지 뭐랄지 관공 관리들이 또 해방된 나라에서 또 관리가 돼요.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있으려면 안 되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반성문이랄지 무슨 뭐 전향서랄지 이런 거를 좀 받아놓고 했어야 된디 죄를 뉘우친다 이런 것도 없이 반민족 행위로 이제 처벌받고 나서 좀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자 일본 검찰 출신 일본 판사 출신들이 재판관이 되고 검사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립군들을 잡아다 놓고 재판을 해요. 노덕수리가 김원봉 선생을 잡아다가 뺨 때린 이야기는 유명하죠. 김구 선생보다도 더
현상금이 많았던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이 해방된 나라에서 일제 압제비 악독한 경찰 노덕수리한테 잡혀서 뺨을 맞고 거기서 흙 깨물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독립운동했는가. 열받아서 북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나중에 북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나락에도 정말로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독립군들은, 독립투사들은 이런저런 죄목으로 붙잡혀가고요. 엊그저께도 그랬죠. 김한동 선생 일제 때 항일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놈은 공산당하고 꼬리뼈가 붙어있어. 여기서 구체적으로 뭔 죄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하기도 전에 와서 잡아가버려. 일본 경찰 끈압을 들이요.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어가지고. 내 손을 잡고 있는데 현행범도 아니고 영장도 제시하자는 걸 보지 못했는데 왜 수갑을 채울 수 있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체포해 쓰겠다면은 당신 일이 뭐예요? 내가 잡고자 한 성명 확인했을 것이고 기타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체포하고자 한 그 사람이구나 하고 착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체 없이 무조건 탁탁 뒤에 탁 돌았으니까 척커덕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앞에 내가 어저께 보니까 이 정철승 변호사의 페북에서 이제 MBC가 다큐 프라임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해방 후에 친일 청산이 무너진 것이 1948년 반민특위 해산부터다 이렇게 시점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니다. 그보다 더 먼저 했다. 그 어목하던 일제에서 끝까지 독립투쟁을 했던 이 관술 선생을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형사재판으로 잡아다가 1946년에 재판을 해버립니다. 위패 사건. 그러니까 사실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잡혀온 이 관술 선생은 독립투사고, 저 법대에 앉아있는 재판장은 일본 출신, 일본에 친일을 했던 재판장이고 검사고, 해방된 땅에서 독립군이, 독립투사가 친일파들의 재판을 받고 너는 몇 년, 너는 무기징역, 너는 사형. 자, 그때 이미 저 사람들은 자신을 가지게 된 것이야. 법 우리가 행하면 된다. 만들면 된다. 지금까지도 왔죠. 뭐 한명숙 총리를 만들어버려요. 범죄를 조작. 중앙정보부는 학원 침투 간첩단 2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교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든 국교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그래서 나는 고기가 남산인지도 몰랐어요. 무조건 그냥 때렸어요.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너 약혼녀 있지? 약혼녀하고 장모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발가벗기고 네가 보는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범할까? 너 북한에 갔다 온 거 맞지? 그러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갔다 왔습니다. 몇 번 갔다 왔어? 2번 갔다 왔습니다. 3번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3번 갔다 왔습니다. 강정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4월 조국 땅을 처음 밟았다. 조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인생을 꿈꾸었다. 의사였습니다.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혐의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핵심은 사건 크게 만들려면은 평양에 갔다 왔다. 노동당 입당했다. 그래서 지하 조직을 서울이대 내 그 통역당 조직을 만든다.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건이 커지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물 고문이 있고 전기 고문이 있고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나는 공포심밖에 없고. 조국 교수를 가족을 다 터불어. 더 터불어. 그래놓고 윤무지기네는 안 손대. 지금 마음대로 고무줄로. 이것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일제의 찌꺼기들이, 그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두께를 가진 기득권층이 돼 있어가지고 대통령 하나 바꿔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더라, 택도 안 나더라. 지칠 거예요, 대통령도. 그 대통령 임기를 한 20년 해버렸으면은, 아까 걸레 빨듯이 하나씩 둘씩 빨았으면 모르는데 짧은 임기 동안에 흘라니까 그 밑에 있는 소위 민주당 이 세력들도 뭐 180석을 줬는지 거기에도 수박인지 호박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갖고 내부에서 개혁을 방해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근데도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자, 이야기가 벌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가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정말로 식빵 배고파지려고 할 정도로 막 식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제가 독립투사들을 반공이라는 굴레로 해서 자기 신분 세탁을 합니다. 독립투사들은 앵간하면 흔적이 없어도 빨갱이로 몰아불고. 고맙습니다.